한반도 서쪽 끝에 자리한 섬 연평도. 전쟁의 슬픈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 오늘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7월 30일 이곳 서울역에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을 기다려온 듯 설레는 얼굴을 하고 있는 청년들. 이들은 연평도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을까요? 네, 조금 알아보고 왔습니다. 좀 뭔가 한번 급감해서 급감 떨어지고 맞아요. 근데 그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그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네. 연평도에 가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연평도를 원래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하게 됐어요. 그 안봉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할아버지께서 국가이고 미국 선교사하셔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연평도가 역사적인 도시라고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언제 연평도를 갈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가보고 싶었고 또 동시에 역사와 함께 풍경도 보고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청년들의 다양한 사연을 싣고 버스가 연평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연평도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산도 식후경. 먼 길 오느라 고생한 청년들을 위해 맛있는 해물찌개와 칼국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까워지는 청년들. 어느새 이야기꽃이 테이블마다 피어납니다. 자, 밥도 든든하게 먹었으니 다시 출발해 볼까요? 벌써 서로 친해진 것 같은 청년들. 시작이 좋습니다. 금세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배 타기 직전이라 더 설레고 들떠 보이네요. 청년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좀 배멀미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연평도라는 곳 자체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서 어떤 곳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연평도에 사실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도 궁금하고 평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연평도행 배의 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찰은 시설 내부에서 한 번, 배 타기 직전에 한 번, 총 2번을 확인합니다. 개찰이 끝나면 드디어 연평도행 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연평도는 청년들에게 어떤 추억을 줄까요? 이렇게 배를 타고 연평도에 들어가게 될 텐데 혹시 어떠세요? 그러니까 연평도는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일만 알고 있어서 어떻게 생겼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2시간 만에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연평도의 땅. 청년들의 눈으로 본 섬의 첫인상이 궁금한데요.
여기 첫인상 어때요? 연평도? 영상이요? 네. 그때 같으면은 막 햇빛 쨍쨍하고 막 더울 걸 상상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이제 아끼면서 너무 덥지도 않아서 네. 연평도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이제 1호차 2호차 나눠져가지고 이제 연평, 평화, 안보 수련원으로 이제 출발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흐린 날씨에도 청년들의 설레는 마음을 흔들 순 없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준비된 차에 탑승합니다. 연평도의 풍경이 신기해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밖에는 생소한 풍경도 있고 익숙한 풍경도 있습니다. 어느새 청년들이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멍멍이. 저기 왜 완전 귀여워요. 완전 큰 진돗개가. 이 친구는 수련원의 마스코트 햇님이입니다. 숙소 생활에 앞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연평 평화안보수련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김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연평 평화안보수련원에 대한 안내와 소개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가지고요. 지금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평도는요, 이렇게 삼각형을 하고 있는데요. 연평도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듣는 청년들. 이 시간을 통해 안내서와 숙소 수칙들을 꼼꼼히 숙지합니다. 이제 각자 배정받은 숙소에 이동합니다. 숙소가 꽤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낯선 생활 공간도 잠시, 어느덧 익숙해져서 바로 침대와 한몸이 됩니다. 보아 이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안 자. 비스를 가능하실까요? 숙소 어떠세요? 좋습니다. 여자 청년들은 숙소에 벌써 적응했네요. 남자 청년들은 어떨까요? 도착했는데 숙소 어떠세요? 아, 숙소요? 너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청년들이 연평도의 첫 일정을 위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듣는 현지인의 설명은 그냥 지나쳤을 풍경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지금 좌측으로 옵니다. 컴비들 저희 북한에 폭격 있었잖아요. 폭탄 피탈이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자, 보세요. 있다. 그대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연평도의 첫 일정은 평화공원 방문입니다. 미리 대기하고 계신 문화해설사님과 함께 공원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두 번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하고 2002년도에 두 번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평화공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공원에 들어서고 마음도 함께 숙연해집니다. 해설사님은 추모공원의 각 부분을 설명하며 이곳에 담긴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기념비에 하나하나 새겨진 이름과 사연, 그 속에 담긴 아픔과 희생을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해설사님의 설명 속에서 청년들은 연평도의 역사를 깊이 느낍니다. 곧이어 전사자 위령탑으로 이동합니다.
이 위령탑 앞에서 잠시 묵념합니다. 이번에는 연평도의 지리와 생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진하게 보이는 게 갈도, 앞에 보이는 게 갈도, 그 뒤로 옆으로 우측으로 살짝 보이는 게 장제도. 네. 이렇게 가까이 북한이 있습니다. 이어서 숲을 직접 걸으며 연평도의 자연을 접합니다. 여기 길목에 버섯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 버섯들 먹어도 되는 걸까요? 먹는 버섯도 있는데 확실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고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내 목숨을 위해서. 연평도 자연 속 생명의 이야기는 연평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바다는 과거 조기 어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연평바다, 황금바다 돈실러 가세. 네. 왜냐면 그때는 물반, 조기반. 지금 뜰채 있었으면 그때 아주 놀았어요. 내가 뜰채를 거두면 그냥 다 조기니까. 조기반, 물반이었으니까 좀 많은 배들이 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 왔던 배들이 몇 척인지 아세요? 몇 척? 자, 크게 한번 써보세요. 통 크게. 네, 3,000척까지 왔었대요. 이처럼 연평도는 화려한 번영과 슬픈 상처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런 연평도를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섬도 보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뭔가 생각보다 이 섬이 연평도가 북한과 너무 가깝고 북한과의 인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또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연평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평도에는 잊지 못할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고 서정우 하사입니다. 14년 전 이곳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를 맞고 전사한 분이 바로 고 서정우 하사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쓰고 있던 모자의 모표가 날아가 나무에 박혔는데 그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선착장으로 이동했어요. 마지막 휴가를 가기 위해서. 사실 북한의 포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떠나던 길에 시작된 폭격에 다시 부대로 복귀한 서정우 하사. 이 안타까운 사연은 청년의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저는 솔직히 그 북한이랑 한국이 조금 사이가 안 좋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렇게 1999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2010년에 이런 식으로 좀 저도 살아 있을 때 그런 해전이 있었고 전사자도 계셨다는 게 좀 몰랐었기 때문에 오늘 알게 돼서 너무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망향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북한 땅은 군대 내부인이 아니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북한 땅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북한이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북한 땅을 밟아볼 날이 올까요? 전반적으로 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포격을 당해서 전사하신
그 하사님이 있던 곳이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 사건이 있을 때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이제 비상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연평도에서 이제 뭐 전쟁이 날 거다라고 저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훈련병이었는데 그때 다 총을 소지하고 뭐 다 군장을 싼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직접 다시 생각났었고, 아, 전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통일 특강 시간입니다. 특강 강사로는 고유미 강사, 강석승 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해 그리고 분단 국가의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연평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수련원 밖으로 향합니다. 연평도에서의 마지막 밤을 쉽게 끝내고 싶지 않나 보네요. 이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연평도에서 그 연평도 주민분들이 또 평소에 드시고 계시는 그 음식도 우리가 또 맛봐야 하지 않나. 그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음식에 담기는 정이라고 할까요? 그 느끼러 한밤중에 닭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제가 극은형 센마에다 마사모토라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잘 하는 사람 그 연기에 맞춰서 저도 그만큼 하겠습니다. 충분히 낮은 상황에는 반응해줄 수 없다. 서로 자기소개도 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청년들. 한창 밤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돼요. 그럼 다음에 가서 이어서 하시죠. 하지만 수련원에 통금이 있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수련원으로 향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하게 통금 시간을 지킵니다. 연평도에서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들 아침 식사가 한창인데요. 오늘 메뉴는 연평도 조기. 현지에서 먹는 연평도 조기의 맛은 어떨까요? 아, 역시 조기의 고장. 아, 너무 맛있죠. 맛있었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흐렸는데 오늘은 햇빛이 나왔습니다. 햇님이도 오랜만에 나온 햇살을 즐기고 있네요. 풍산계인 햇님이는 북한 천연기념물 328호로 북한에서 선물 받은 한 쌍의 풍산계 부부에게서 태어난 강아지 7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어느새 청년들이 햇님이의 매력에 빠졌네요. 여자라서 그래도 풍산계는 풍산계, 힘이 장사입니다. 매력 넘치는 햇님이를 보러 더 많은 청년들이 몰립니다. 이러다 다들 다음 일정에 늦겠어요. 이번 일정은 안보교육장 방문입니다. 이곳에서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연평도 현장에 그 당시의 상황을 간직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건물 안에는 1층에는 기억의 공간, 2층에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찍은 사진, 수습된 유물, 그리고 재현된 영상물이 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육장에 입장합니다. 이 전체가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인데 연평도 포격전을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작가는 이 조형물을 만드는 의도는 연평도에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말자는 뜻에서 이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해설사님은 추가로 그 당시 안보에 기여한 사람들의 근황을 알려주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곳에서는 연평도의 실제 지도와 이곳을 강타한 폭격 상황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간지역 폭격 현장을 직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존한 이곳은 청년들이 그날의 충격을 실감하게 합니다. 폭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곳을 본 소감이 궁금합니다.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진짜 이 통일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실감이 없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뭔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잔여물이 실제로 있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고 그래도 역사를 보니까 정말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연평도의 마지막 일정, 평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전망대 안 카페에서 음료도 시키고 각종 특색 있는 관광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여행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마무리에 대한 소감을 서로 나누고 있네요. 청년들은 과연 어떤 소감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거 처음이었는데 정말 제가 일본에서 온 것도 있고 그 한국의 분단의 현실 그런 거 사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저는 연평도 폭격 당시에 민가의 피해가 상당했던 것을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정말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현장감 그리고 불안함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좋은 추억도 쌓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평도의 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일단 이제 연평도에 지금 지키고 있는 해병대 이제 군인분들 모습을 보고 육지에서도 제가 현재 군인 이제 휴가로 나왔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부대에서 이제 열심히 남은 군생활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이랑 한국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전쟁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몰라서 더 관심 있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서정우 사병 하사가 그 실제로 보탐 희생되신 그곳에 갔을 때였습니다. 정말 저보다 어린 나이 때 그렇게 희생이 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되고 전망대에서 북한 바라보면서 정말 거기서 사시는 정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의
정말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으로 또 일본 사람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적으로 어떻게 남북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정말 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작은 행동이라도 이렇게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앞으로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짐을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쪽지를 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평화를 위한 바람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그 바람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록 청년들이 떠나도 이 마음들은 쭉 여기에 있겠지요. 부디 이 마음들이 저 바다 건너에도 닿길 바랍니다.